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의 강석진 교수입니다. 좌장의 역할은요, 시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5시까지이기 때문에요. 오늘 토론 최순섭 교수님과 민혜영 사무관님 그리고 김보람 부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1인당 7분씩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너무 작게 드려서 좀 죄송한 측면도, 왜냐하면 또 토론하시면서 아마 질문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토론해 주신 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약간의 시간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순섭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최순섭이라고 합니다. 전 7분까지는 안 할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전공에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학술대회도 있고 있는데 오늘이 저는 제일 좀 감동을 받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뭐 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제3자 입장에서 좀 복합화 시설 사업들이 좀 좋은 방향, 또 저는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좀 건축적으로 좋은 좀 사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현장에 있는 이제 공무원분이라든가 또는 그 지자체 관계자분 또는 이제 올라가면은 뭐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아까 그 중간 지원 조직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캐디의 역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 과정을 좀 더 리얼하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좀 좋고 좀 희망을 많이 받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교육부에서 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관여되는 사업은 솔직히 어느 한 개인이라든가 몇 명에 있는 분들의 그 정신력, 노동력, 감정, 막 이런 소모,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두 부류가 나누는데, 이렇게 뭐 사업 설명회 가보면 한 분은 에이 우리는 못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를 찾아요. 우리 학교는 안 돼, 또는 우리 지자체는 안 돼라는 이유를 찾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부류 같은 경우에는 저걸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뭔가 본인도 학부모로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고, 또는 본인이 정말 그냥 기재 자체가 뭔가 이제 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거고, 여러 이유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센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이득을 얻는 것도 없는데 단순히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뭐 교육부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가슴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귀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필요한 공간들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과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어느 다른 지역 활성화 사업보다도 굉장히 잘 이제 운영이 되거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결정권자분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거나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 맞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오늘 모델들을 좀 보여주신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저런 좋은 어쨌든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안 해도 솔직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면 저는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공간이 좋아지고
뭐 내 아이한테는 혜택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그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어쨌든 그것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슴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오늘 통해서 느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절실한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원팀이 돼야 된다, 지역 뭐 사회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니즈라든지 수요 조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구색 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 이제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어쨌든 그 수요 조사를 하시고 또 찾아다니시고 그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많은 이제 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를 뭐 개방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사전 기획이라든지 기획 단계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아까 1년 동안 우리 계룡시에 있는 아까 그 관계자분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하시면서 아마 하나씩 다 아마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모든 게 다 기획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 단계가 굉장히 부실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오해를 사서 나중에 어쨌든 간에 문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획 단계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건축은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점점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멋지게 뭐 형태를 만들고 멋지게 뭐 재료를 선택하는 거에 떠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까 그 오늘 보여주신 사례에서 저는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좀 더 과감히 그 용기를 가지고 그 기획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굉장히 좋은 어쨌든 사례가 되고 그 지역에 좋은 공간들이 되고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는 어쨌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저는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최 교수님이 감동받은 시간이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복합화 공로자분들에 대한 유무형의 인센티브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과 지역 맞춤형 수요 조사 및 꼼꼼한 사전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두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혜영 주무관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담당 사무관 민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시도교육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제된 사례들을 저도 들으면서 지자체든 학교든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진통 과정이 있었구나. 또 그 과정에는 그런 이런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우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 우리 복합화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인데요. 건물을 짓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또 진단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 그런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의 그냥 운영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 또 개선 방안 이런 거 한번 공유를 하고요. 발전 방안 몇 가지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선 이제 분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합시설 건물이 도로에서 이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동선도 그렇고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접근성을 높이면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경우 이제 만족도가 다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의 형태 같은 경우도 뭐 분동형으로 돼 있든 뭐 브릿지로 연결돼 있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브릿지형으로 해서 복합시설하고 학교가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학교 안으로 또 들어갈 때는 지문 인식기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이용자 간의 동선을 분리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학생, 뭐 학부모, 또 교사, 주민들 다양한 그 의견을 들어서 또 반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이용자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시간대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들하고 그다음 주민들이 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 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용남 중고등학교에서 좋은 사례를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 시청각실 용도를 시청각실 용도만이 아니라 그 홀의 기능들도 다기능화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우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우수 사례로 얘기를 했지만 이음터가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이어준다고 해서 7개 이음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음터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각 이음터마다 특화된 공간들이 있어요. 뭐 ICT 특화, 그다음 문화예술, 뭐 생태환경, 목공 특화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어떤 특화를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은 또 이제 그 운영하는 그 주체들 간의 그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운영사 간에 또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시작 전에 협의체를 통해서 관련 주체들이 모여서 복합시설 공간을 어떻게 또 구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교과와 또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하고, 또 학생들이 학생 중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남아 있는 이 공간들을 또 학생 공간과 같이 다기능으로 다기능적인 복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또 대관할 수 있는 이런 그 형식으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경우는 잘 운영이 되겠지만 또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또 몇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건축적인 부분에서 또 동선 분리, 또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동선 분리가 우선 안 되는 곳은 이용자 간에 동선이 겹쳐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각 지자체 조례에서 시설별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런 기준 시설 기준에 따라 충족은 되고 있지만 어떤 기능이 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차 수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다른 용도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챙겨야 할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에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교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겹쳐서 주차 관리 어렵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용자도 그렇고 학교 관리하는 학교 측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로 인한 또 민원들, 또 업무 부담감들, 뭐 이런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도입 기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역의 어떤 특성과 또 학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또 무엇인지, 또 수요자의 니즈를 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설계 때문에 학생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성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뭐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존 수업을 하지 않은데 중학교에 수영장을 설치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데는 당연히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아닌 성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의 그 이용률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뭐 복합시설로 인해서 특별한 또 혜택도 없고, 또 이로 인해서 뭐 주차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불만이 어떤 가중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운영 관리에 대한 좀 미흡한 부분인데요. 건물이 준공이 되면 사실 운영 관리가 사실상 이게 종료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관에서 별도로 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자체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어떤 체계적인 성과 분석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운영 실태를 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좀 발전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 기획 단계에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기획 단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 지역적인 특성 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도입 기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 용남중학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체육관이든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체육관, 뭐 요리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동아리실이나 학생 자치실 이런 지원 시설 공간들을 또 소규모로 조그맣게 이렇게 짓는 것보다 좀 크고 내실 있게 지어서 복합 시설 안에다가 구축을 한다면 활용적인 측면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 설계 단계에서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좀 설계가 돼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학교 복합 시설을 꺼리는 이유가 학교 관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 책임의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좀 겹치지 않도록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해외의 사례들을 이상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해외에 잘 되는 사례들을 보면 저도 해외 그 선진 사례 조사로 해서 네덜란드와 영국을 다녀왔지만 사실 시큐리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복합 시설이 향후에 좀 잘 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보안 관리인을 배치를 해서 이런 시스템이 됐든 또 인력이 됐든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기능이 들어와서 구성이 되냐, 또 어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한다면 이런 그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지속적인 어떤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복합 시설은 단순히 우리가 시설을 그냥 구축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도 제도를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도 좀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정기적인 평가가 됐던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도출된 결과들이 구체적인 개선 계획으로 좀 녹아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 또 개선 방안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복합 시설은 단순한 그냥 학교 공간
어떤 공간의 통합을 넘어서 교육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성공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과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고요. 경기도가 학교 복합 시설의 어떤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갈 것이며, 또 교육과 지역 사회가 함께 여기 오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오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협력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급하게 좀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 지원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보람 부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발표자의 그 최대 난관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거에서 지우고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들었는데요. 우선 앞전에서 교수님과 사무관님께서 잘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시흥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2가지 정도만 그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지금 현재 100곳과 신도시에 있는 100곳과 구도심 지역에 있는 소래 그 너나들이 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이 2곳을 운영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어쨌든 이 시설을 지을 때 지역 현안에 부합한 시설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실 때 보면은 지원해 주시는 뭐 교육청이나 시 지자체에서 생각하시는 시설로 먼저 공모를 해주시게 되더라고요. 좀 급박하게 이제 지원하시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그곳을 이용하시게 될 이용자분들이 필요한 시설로 지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학교복합 시설이 설립될 그 지역의 지역 주민 그리고 학교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 시를 이제 구축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가슴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이 좀 찡긋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울리는 공간이 되고 그런 사업으로 운영이 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민들이 필요하는 학생들이 필요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주체 간 협력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여기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 부분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특히 이제 교육청 부지 안에 이제 학교복합 시설들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되면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측의 책임이 좀 커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도 좀 발표 들으면서 감동받았던 게 이제 우수 사례로 제가 이런 앞자리에 서게 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2 교장 선생님이 추진하시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많이 보여줘야겠다. 저희 사례보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력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이렇게 조금 안전이나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시면서 제가 봤을 땐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추진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게 중요한 교장 선생님들은 사실 주춤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뭐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렇게 매뉴얼을 같이 공동으로 구성됐을 때 설립되어 있던 학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편안하게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또 저기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시흥시가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운영했을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곳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한국교육개발원 이상민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연구원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타 사례를 분석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는 우수 사례나 여기 교육개발원에서 저기 추천해 주시는 데를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나 연구원님들께 자세하게 좀 물어보시면서 그걸 준비해 나간다면 좀 더 현실에 맞고 진짜로 필요하고 유용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민 사무관님, 김 부장님 다 공통점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동 받으셨고요. 예, 또 공통적인 관점으로 이 잘 되기 위해서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보람 부장님과 또 그 앞에 민 사무관님께서 마지막에 공통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또 제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 질문 있으시면, 또 발표하신 분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이 있으시면 몇 분 좀 선택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손 들어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올해 사업 신청을 초기에 했다가 저희가 포기를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더니 그 교육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 수영장을 만들면 50%를 지어 사업비를 50%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대전에 가서 교육을 받았더니 평가 지표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평가 지표가 초등학교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인데 중고등학교에서 그 평가 지표대로 하려면 필요 없는, 아까 전에 민혜영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고등학교에 필요 없는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는 그 수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필요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인문계 학교지만은 직업 탐색 과정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라든지 뭐 기타 다른 거를 교육 과정 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안에 자동차 정비 리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학교 복합 시설에다가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가산에 대한 점수 가산에 대한 부분을 초등학교 지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 그 직접 운영을 하는 거를 좀 할 수 있게 방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시청에서 얘기 나온 거는 운영하는 거를 시청에서 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 학교 시설을 지자체에다가 맡기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가 원하는 방향이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립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산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사립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학교 안에 이제 평생교육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을 만들 때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학교 복합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면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 복합 시설 투자된 거에서 계속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을, 지금은 사실 설립하는 거에 포커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한 5년만 지나도 시설이 노후되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해서 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은 안내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너무 앞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분으로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좀 하다 보니까 미비된 게 좀 정책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소장님이 간단하게 뭐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내년 공모 사업 계획을 좀 다시 정리 중이고 사실 이게 질문하신 것 자체로는 이게 공모 사업 설명회에서 이제 할 만한 질문들이 좀 많으시긴 한데 저희가 12월에 공고 내년 1월 중순에 그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 들으시고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답변 드리면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 이제 뭐 지표나 항목이 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초등학교가 생존 수영 때문에 쓰임새는 많긴 한데 그 지역적 이 여건 고려했을 때 고등학교의 수영장이 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고려했을 때 뭐 부지 여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얼만큼 쓰는지 또 가까이 또 초등학교도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뭐 학생들도 많다 그러면 고등학교에도 수영장에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총사업비 50%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학교 급에 대한 관점보다는 학생들이랑 지역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 그거를 좀 잘 분석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비 지원 방안은 저희가 이제 설치 지원하는 그 시설이 아직 운영 단계에 들어간 데는 없어서 운영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하는 중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을 통해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얼만큼 지원하는 게 좋은지 또 기존 시설도 있을 테고 저희가 설치하는 데 지원하지 않은 기존 시설도 있을 테고 설치 지원을 한 나중에 운영되는 시설도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지 저희가 설치 지원한 사업 중심으로 지원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 통과되는 시점에 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이 좀 잘 될 수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 저는 오히려 건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 중에 특히 소장님 먼저 자료는 중투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교 복합화가 중투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중투위원들이 건축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 있고 행정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고 돈만 보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중투에서 평가할 때 좀 어느 정도는 서로 공감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중투 관련해 4번 정도 열리는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오히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기존 학교에서 붙이는 식이잖아요. 신축이나 증축인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앞으로는 학교 현상 설계 공모할 때도 이런 걸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제가 작년인가 학교 현상 설계 심의를 했는데 군산 쪽의 초등학교였는데 거기가 인구 감소 지역이긴 한데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학교를 현상 설계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아파트 때문에 애들이 오지만 10년 안쪽으로 이게 있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과업지시서에 그런 게 살짝 들어갔는데 들어온 안들을 보니까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은 핑거 플랜형으로 설계를 하거든요. 7차 교육 과정에 맞춰가지고 일자형이나 뭐 디귿자형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들어온 안들의 절반 이상이 중정형 박스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나중에 이거 이제 학생들이 없어지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쓰려면 모듈화 시켜가지고 쓸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1, 2학년 동을 정문 옆에다가 단일동으로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애들이 접근성도 좋아지지만 나중에 이게 학교 인원이 줄어들면 그거는 학교 본관동과 별개로 이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 교실에는 발코니들이 다 달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업무 시설을 쓰거나 뭘 할 때 이제 채광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교 부지나 어떤 신축을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는 학교 신축을 할 때도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복합화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정도, 과합지서는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전공이 세페드거든요. 범죄방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오늘 사회 보시는 박성철 박사님과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무관님과 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의 우려, 특히 범죄의 우려는 이 현장에서 많은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마 걱정하실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막 걸음 뛰고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범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 불안한 이 촉이 맞는 게 너무 싫은데 분명히 조만간 이제 또 무슨 이상한 범죄 발생하면 그 건수는 적은데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정책이나 이 사업들이 다시 또 주춤하지 않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뭐 현장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미리 그런 걸 대비할 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지역별로 또 아마 범죄 발생 유형이라든지 어떤 가능성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사천 그 사례 보여주셨는데 제가 사실 2달 전에 가봤었거든요. 너무 교장 선생님 열정적인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현장 가봤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개방적이어서 위험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전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게 이 과밀화된 도시랑은 다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좀 나른데 만약에 그 용남중학교의 사례가 어떤 서울의 좀 주거 밀집한 지역의 인프라가 열악한 적이 있었다?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만들고 매뉴얼 만들 때 한번 고민할 지점인 것 같고요. 아까 또 박성철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용남중학교 사례 가신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고 건축을 전공하지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그 문화유산 받으셨는데 또 우연히도 그때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 그때 위원들의 공통점이 기존의 학교 틀을 벗어난 이런 거 상을 주자,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건데요. 저희가 가봐도 종이로만 보다가 현장 나가 보니까 공간을 직접 제가 만지고 경험해 보니까 제가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사천 옆에 케이블카도 타시고 회도 드시고 뭐 제가 옆에 진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좌장의 역할은 시간을 잘 맞추는 거다. 그래서 3분 먼저 끝내는 걸로 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